경인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3월 1일자로 새로 경인고등학교 교장 직무를 맡게 된 장보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직접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상황이니만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학생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청소년기라면 물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기도 해야 되겠지만 널리 친구들도 사귀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런 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3년째 이 상황을 겪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한 기억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기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버텨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앞으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기대도 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인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뜻과 힘을 모아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경인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알차고 보다 뜻깊은 그런 교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경인고등학교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 경인고등학교 교육 활동이 바르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나 격려와 채찍질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경인고등학교 학부모 총회입니다. 2022학년도 학교 교육 안내입니다. 1학기 학사 일정, 수업일수 96일, 3월 2일 개학식 및 입학식, 3월 31일 3학년 학부모 진학설명회, 4월 21일 2학년 학부모 진학설명회, 5월 26일 1학년 학부모 진학설명회, 7월 20일 방학식입니다. 2학기 학사 일정, 수업일수 94일, 8월 16일 개학식, 10월 19일, 20일, 21일 1학년 수련활동, 2학년 수학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12월 30일 종업식, 졸업식입니다. 내년 1월과 2월에 냉난방 설비 점검 및 도서관 공사 예정으로 12월 30일 종업식, 졸업식으로 학사 일정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인고등학교 올해 1, 2학기 총 수업 일수는 190일입니다. 1학기 96일, 그 다음에 2학기 94일, 그래서 총 190일입니다.
다음 정기고사 안내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1학기 기말고사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 2학기 중간고사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 2학기 기말고사는 3학년과 1, 2학년이 따로 진행됩니다. 3학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1, 2학년은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학력평가 안내입니다. 1, 2학년 3월 24일, 8월 31일, 11월 23일 총 3회 진행됩니다. 3학년은 3월 24일, 4월 13일, 6월 9일, 7월 6일, 8월 31일, 10월 12일 총 6회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6월 9일과 8월 31일에 진행되는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수능이 있습니다. 다음 부정행위입니다.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시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모든 전자기기가 소지시 부정행위 처리가 되고, 그 중에서 부정행위 처리되는 많은 건수가 휴대전화기를 소지해서 부정행위 처리되는 건수들이 있었고, 간혹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제출하지 않아 부정행위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정점 부여입니다.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천재지변,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 상급 학교 진학시험 응시, 경조사입니다. 등입니다. 이 중에서 주로 상급 학교 진학시험 응시와 경조사에 해당합니다.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질병, 생리통 등이고, 최하점에 차하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미인정 결석, 징계로 인한 결시, 학업 중단 숙려제 기간 중 결시 등입니다. 인정점을 계산하는 방식은 여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고사 점수가 있는 경우 정기고사 점수가 기준점이고 정기고사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1학기 중간고사에 수학원 과목에서 80점을 받았고 평균이 50점인 경우에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기말고사의 평균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기말고사의 평균이 중간고사의 평균 50점보다 높으면 이 학생은 8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기말고사의 평균이 중간고사의 평균이 50점보다 낮으면 이 학생은 8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환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0% 인정점이냐 80% 인정점이냐에 따라서 100% 인정점인 경우엔 인정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80% 인정점이면 우리가 계산한 인정점의 0.8, 즉 8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기고사 점수가 없고 수행평가 점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학년 기하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없었고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때는 수행평가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행평가 점수가 기준점이 되고 수행평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 것이고, 이 산출하는 방식은 위에 정기고사가 점수가 있는 경우와 방식은 같은데 그 점수가 정기고사 점수가 기준점이 아니라 수행평가 점수가 기준점이란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인정점 산출 기준 점수가 없는 경우, 즉 첫 번째 경우인 정기고사 점수도 없고 두 번째 경우인 수행평가 점수도 없는 경우에는 기준 점수는 해당 과목의 평균 점수로 인정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 교육과정은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입니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은 학생이 특정 진로 과목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여 자신의 개별 교육과정을 형성해가는 방식입니다. 경인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어떤 개별 교육과정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학생 선택을 가능한 학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교육과정입니다.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으로 학교 지정 30단위, 2학년과 3학년부터 이제 학생 선택 과목, 학생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학교 지정 15단위, 학생 선택 15단위, 3학년은 학교 지정 5단위, 학생 선택 25단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선택을 가능한 확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이 이제 선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탐구 중에서 사회를 적어도 한 과목, 그 다음에 과학을 적어도 한 과목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반드시 한 과목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를 들면 1차 과목 선택이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고, 2차 과목 선택이 최종 과목 선택입니다.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1차 과목 선택과 2차 과목 선택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금 말씀드린 탐구 중에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서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등의 안내는 그때 가서 학생들에게 다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학년 교육과정입니다. 2학년 교육과정은 1학년 교육과정과 거의 똑같아서 생략하고, 다음은 현재 3학년 교육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학생 선택이 14, 학생 선택이 22고 현재 1학년과 2학년은 15와 25로 지금 현재 3학년보다
학생 선택이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최대한 학생 선택이 확대되도록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취도 및 석차 등급입니다. 성취도는 3단계와 5단계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진로선택 과목, 체육예술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3단계로 그 이외의 모든 과목은 5단계로 성취도가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3단계 같은 경우에는 80% 여기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80% 이상 성취도가 A가 되고 60% 이상에서 80% 미만인 경우에 B라고 표현이 되고 60% 미만인 경우에 C, 이렇게 3단계는 A, B, C로 성취도가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5단계는 여기 지우면 5단계는 90% 이상 A, 그 다음에 80%에서 이상 90% 미만 B, 70% 이상 80% 미만 C, 60% 이상 70% 미만 D, 60% 미만 E, 이렇게 5단계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 석차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은 2학년에 고전 읽기, 기하, 영어권 문화, 고전과 윤리, 생활과 과학, 3학년에 심화국어, 실용영어, 미술창작, 체육전공 실기 기초, 사회문제탐구, 여행지리,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융합과학, 음악감상과 비평, 미술감상과 비평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취도는 A, B, C 3단계로 나타나고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석차 등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4% 이하가 1등급, 4% 초과 11% 이하가 2등급, 11% 초과 23% 이하가 3등급 등으로 9등급까지 표현이 됩니다. 질병 결석입니다. 질병 결석. 이 린에는 결석계 질병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 질병 증명 자료에는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입니다.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결석계 교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말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3일 이후인 경우 1, 2일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3일 이후에는 결석계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을 제출하면 되겠고, 질병영역의 서류들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은 1일, 학생 본인의 입양은 20일,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5일, 증조부모, 증조부,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즉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등의 사망은 1일입니다. 그래서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먼저 담임교사에게 우선 연락을 하고 인정 결석계 그리고 경조사 확인 가능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출석 인정 결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까 3일 이후에는 질병 결석이고 1, 2일에는 출석 인정 결석이 되며 인정 결석계와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리결석은 월 1회만 가능하고 인정결석계, 담임교사 확인서,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출석 일정 결성 중에 교회 체험 학습입니다. 교회 체험 학습 신청서, 교회 체험 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1회당 국내는 연속 5일, 국외는 연속 10일 이내, 총 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수업 일수의 10% 이내, 저희 학교는 연간 수업 일수가 190일이니까 그거의 10%인 19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서는 실시 2일 전까지 제출하고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합니다. 사후 결과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연수 자료입니다. 학부모 연수 자료입니다. 잠시만 다시 학부모 연수 자료입니다.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 유발 관행 근절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목과 운영 과목이 일치해야 하고 교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평가 문항이 일치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교과 운영 및 평가 문항 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인고등학교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체벌의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요? 문제행동 예방 전략이고 그것에는 바라는 행동과 지침들을 명확하게 세워주고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규율을 실행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성폭력 예방입니다. 가정에서 성폭력 예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와 대화하기, 성폭력에 대한 통념 버리기. 자, 이 통념들을 살펴보면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할 때 한다.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인데 억울하다. 말도 안 됩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념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생명 존중 의식 함양. 자,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살한 사람 80%가 자살 전에 자살의 조짐을 보이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살은 사전 경고 없이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자살과 관계되는 실마리나 경고를 일정 기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자살 시도를 한 사람 계속 시도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일정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학교 안전사고 발생 2, 3일 이내에 학부모님은 담임교사에게 학교 안전공제 사고 접수를 요청하고, 두 번째, 치료가 완료되면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안전공제외 공제급여 시스템, 학부모 시스템 로그인 하셔서, 세 번째, 공제급여 청구 메뉴 클릭하시고 자녀 검색해서 찾고 공제급여 청구서 항목 입력하시고 저장 등록하십니다. 네 번째, 공제급여 시스템 입력 접수 후 준비한 서류를 공제회에 등기로 발송하시면 다섯 번째, 공제급여 심사 결정 및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학생 인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특별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자치 및 참여 권리 등이 있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압박,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성폭행 등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아동학대 및 도박 문제 예방, 양성평등 및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방지, 응급처치, 흡연 예방, 코로나19 예방 및 행동수칙,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등 연수자료는 학부모총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부터 실천하고 다 함께 참여하여 불법 찬조금 천지 없는 서울교육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인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부장교사 김증록입니다. 뵙고 인사를 드리고 필요한 내용 설명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에게도 안내하였으나 학부모님들께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할 경인고등학교 생활수칙에 관하여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학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자료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경인고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하굣길 지도입니다. 혹시 학생들을 학교에 배웅해 주시면서 학교 앞에 등굣길 혹은 하굣길에 와보신 분들께서는 생활안전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배웅하고 있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안전지도 중심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겸해서 안전교육과 기초예절 지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은 7시 40분부터 8시 10분입니다. 지각 판정 기준은 8시 10분 교실에 입실하는 것이 출석부
즉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지각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8시 10분 다 돼서 황급히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침에 늦지 않도록, 또 늦어서 급히 오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므로 늦지 않게 등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일찍 와서 문이 닫혀 있거나 하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방역 관련해서 열 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일찍 오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두발 및 용모 복장 지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두 번째 사항에 관해서 여러 학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기 초 학생들에게 3월 2일 날 제가 안내한 내용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오니 혼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는 교복, 즉 생활복, 동복, 하복,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복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등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담임선생님, 생활안전부 교사, 전체 교사가 훈화 및 캠페인 등을 통해서 교복 착용을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이 원칙이다. 이때 교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복, 하복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지정한 생활복, 그리고 학교 체육복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착용을 하여 등교하도록 원칙을 지키도록 당부 말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휴대폰 및 전자기기 지도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일괄수거하거나 고사기간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방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꼭 교육에 방해되지 않도록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당부해 주십시오. 교사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다가 어떤 방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간혹 압수해서 당일까지는 보관하는 지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보다 좀 더 안 좋은 경우는 이런 것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교권 침해 사안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전자기기 사용에 좀 주의를 당부해 주시길 청합니다. 네 번째, 교내외 순회, 인성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안이 발생해서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5번에 있는 바와 같이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리해서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과 후에 학교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좀 우려되는 학생들 만나서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교내외 흡연 적발 시 일관되게 규정대로 처벌하겠습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멋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므로 담배 피지 않도록 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규정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학교 대표 번호고요. 부서 선택 3번 하면 생활안전부 혹은 생활지도부로 연결이 됩니다. 연락 주시면 생활지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당부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 학생들에게 이러한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님들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학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경인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면서 배움의 마음가짐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배우면서 즐겁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의를 갖추고 그분들과 서로 존중하는,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받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부모님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최근에 온라인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 때문인지 사이버상에서 학생들이 폭력을 벌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일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 자기를 이렇게 뒤에서 험담했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을 줬다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너는 이 정도 벌은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자기들끼리 온라인상에서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해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절대로 선처될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당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 4번 기초생활예절, 그리고 필요한 점에 대한 건의, 이런 부분도 학생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 이런 부분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건의해 주십시오. 한 해 아무쪼록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정말 배움의 의지와 열정이 가득한 곳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안전부 교사 그리고 전체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